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사의 표명,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신년수 민정수석이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해서 수차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은 그때마다 사의를 반려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볼 것 같으면,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법무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수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인사안을 갖고 서로 조율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율이 끝나지 않았죠. 않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같으면 바로 일요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검찰 인사를 발표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 수석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 내용적으로 신 수석이 제안했던 그 인사안이 최종 발표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안을 그러면 본인이 반영시키려고 했었느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고검장 교체, 또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 그런 것이 신 수석의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 안 된 채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듯이 신 수석이 이번 인사에서 패싱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채널로 볼 때는 신 수석과 법무부가 서로 간에 사전 조율하고 장관이 제청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인사안을 결재하는 그런 채널로 가야 되는데, 신 수석이 분명히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이 대통령께 보고되는 상황에서 본인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를 것 같으면 박범계 장관이 직접 신 수석을 패싱해서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 수석으로서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게 아니냐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쟁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들고 왔을 때 이게 신수석을 패싱하고 온 것인지 모르고 결재를 한 것이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모르고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는데, 검찰 인사안이 어떤 채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된다 하는 것을 잘 아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절차 같으면 수석이 들고 와야 될 인사안을 장관이 들고 왔는데,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이 수석을 패싱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결재했다? 그건 좀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죠.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신수석의 패싱을 알면서도 결재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강경파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수석은 온건파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신수석이 패싱 당하는 상황에서 신수석 밑에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청와대에서는 검찰 인사안에 신수석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입니다. 이광철 비서관과 전혀 이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었다고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신수석이 패싱당하는 상황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박범계 장관과 손을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교 역할을 했다. 안 그러면 조역 역할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수석과 비서관 간의 권력 암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라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철 비서관은 이 조국 또 추미애 장관, 전 장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검찰개혁 강경파, 큰 덩어리의 검찰개혁 강경파와 신수석으로 대변되는 이 검찰 온건파, 검찰개혁 온건파 간의 그런 거대한 권력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불거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신수석의 사의를 반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언론에는 신수석의 그 퇴진을 만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밑에 있는 수석의 사의 표명과 대통령의 만류, 이 사실을 청와대에서 확인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위상이랄까 체면이 좀 흠집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좋게 볼 것 같으면 이 신수석을 대통령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통령이 체면이 깎이는 것까지도 드러내가면서 신수석의 체면을 살려줘서 신수석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배려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4월 보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보선을 앞두고 이 신수석이 작년 12월 31일 들어왔으니까 한 40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얼마 근무도 같이 안 하는 그런 수석이 만약에 그만둔 다음에 얼마나 후폭풍이 크겠습니까? 야당에서도 엄청난 공세가 있을 것이고 일반 민심에서도 굉장히 청와대의 행정이랄까 인사행정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불신의 시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4월 보선의 악재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봉합 차원에서 신수석을 만류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는 4월 7일 보선 이후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